반갑습니다. 하루 한 장 명리 스텝 4 기초 튼튼 강의 12강 12운성 활용하기 병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되게 오랜만이죠. 자, 학습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링크해 드리는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쓰면서 하는 거 우리 안다, 그죠? 자, 그래서 폼은 계속해서 일정한 양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많이 쉬었지만 여러분들은 계속 쭉 달려오셨을 것 같은데, 자, 우리 양강 같은 경우는 로광쇠, 병, 사, 묘, 이제 외울 때도 됐다, 그죠? 그리고 절태, 양, 그리고 장생, 모교, 관대 이렇게 했었다, 그죠? 우리 할 때마다 할 거니까 지겨워도 이제 스스로 정리해 보세요. 로광, 쇠, 음일가는 반대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 병, 사, 묘, 절, 태, 양, 생, 요, 대다, 그죠? 자, 그래서 하나의 지지에 음일간과 양일간이, 자, 음일간이 록지면 양간은 왕지가 된다, 그죠? 그래서 로강을 한 세트로 봤습니다. 그리고 한 지지에 대해서 음간이 쇠지에 놓이게 되면 양간은 관대지가 된다라는 거 했었고, 저번 시간에 목욕지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오늘은 병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목욕에 대해서 했었다, 그죠? 목욕할 때, 예를 들면, 갑은 자에서 목욕이었고, 을은 사에서 목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목욕이랑 이 같이 가는 게, 음양이 반대로 가는 게 병이었다, 그죠? 자, 그러면, 갑은 자에서 목욕이지만, 이 사에서는 병지에 놓이게 되고, 을은 사에서는 목욕이지만, 자에서는 병지가 된다라는 것이다, 그죠? 자, 마찬가지로 신해가 신금은 해수에서 목욕을 했었다, 그죠? 자, 그러면 경금은 해수에서 병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차이에 대해서 조금 계속해서 염두해 가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태어나고 목욕하고 관대의 단계, 그리고 걸록, 제왕, 쇠의 단계까지는 아주 힘이 강성했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든 단계, 이 죽기 전에 이 단계에서 인간은 아주 철학적이 될 수가 있겠죠. 많은 회심들이 이제 나의 머릿속을 지나쳐 갈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병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는 지금 12운성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12운성은 에너지의 무게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고 했죠. 양간은 에너지 무게랑 그 의미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지만 음간 같은 경우는 또 달리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지지를 천간의 글자가 만났을 때 이 천간의 글자가 특정 지지를 만났을 때 그 천간 글자가 드러내는 어떤 행태, 이런 것들을 12운성으로 따져보자 라는 것인데, 오늘 배울 병은, 자, 천간의 어떤 글자가 이 지지를 만나면 병의 어떤 12운성상에 놓인다는 것이다, 그죠? 그럴 때 이 천간 글자는 어떤 특성을 나타낼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죠? 우리 병이라는 건 병들다 할 때 병이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우리 한번 적어 볼까요? 이거 지우고, 잠시만요. 지우고, 자, 병들다 적어 볼게요. 병들다. 자, 그런데 이 병지는 항상 역마를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2신사를 할 때 또 정리하겠지만, 병지는 역마와 함께 간다. 역마살, 우리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 돌아다닌다, 이런 의미를 가진다, 그죠? 역마, 돌아다닌다. 요 내용을 잘 기억을 해 두시고, 김학목 선생님 그 명리명강 책에 보면 병지는 지금까지 어떻게 유지된 힘으로 여전히 버티는 에너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자기 어떤 혼신의 힘을 다하는, 그래서 자신의 뜻을 실현하는 상태를 병지라고 설명해 놓으셨더라고요. 자, 그러면 병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단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 내가
걸록, 그 다음 제왕, 세지까지 왕성하게 이제 활동을 했다면 병에 걸렸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했을 때 회상하는 마음이 많이 들겠죠. 아, 옛날에 그랬었지. 자, 그러면서 이 회상 속에 자기 반성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당돌하게 행동했을까? 그때 왜 그렇게 야멸차게 행동했을까? 이런 어떤 자기 후회가 남는 것이 이 병지의 특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특히 이렇게 월지나 일지가 병궁에 놓인 사람들은 상당히 평화주의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죠? 내가 아파봤으니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마음이 따뜻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자, 적어볼까요? 대인관계 원만하고, 그리고 이제 죽기 직전의 직전의 단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병을 깔고 있다. 그러면 좀 철학적인 모습, 사유하는 모습, 이런 특성을 또 보이기도 한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봉법할 때 일간을 중심으로 하는데 항상 월지를 잘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무슨 월에 태어난 어떤 일간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 양일간, 갑, 병 쓰세요. 무토, 그리고 경금, 임수가 양일간이 되겠다. 그죠? 자, 이 양일간의 병지는 음일간의 목욕지들이겠죠. 자, 그러면 이게 사화에서 간목은 병지에 놓이게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 다음 계절이다. 그죠? 임묘진, 목국, 다음 사오미. 자, 그래서 다음 계절의 첫 글자. 자, 그래서 옆에 적어볼까요? 다음 계절의 생지가, 병지에 놓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일단 적어놓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병화 입장에서는 지지신금, 무토도 지지신금이 될 테고, 경금 입장에서는 다음 계절의 생지 해수다, 그죠? 그리고 임수 입장에서는 임목이 이제 병지가 될 겁니다. 쓰고 보니까 인신사해, 우리 사생지라고 배웠던 것들이다, 그죠? 그래서 뭔가 시작하는 기운, 우리 이게 역마의 기운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여러분, 사는 삼합에서 사유축 금운동을 합니다. 신은 신자진 수운동을 한다, 그죠? 마찬가지로 수운동을 하고, 해묘미 목운동을 하는 첫 글자이고, 인옷을 화운동을 하는 첫 글자예요. 자, 그러면 이 간목의 입장에서는 완전 반대 계절이 금이죠. 병화의 입장에서는 완전 반대 계절이 수입니다. 경금 입장에서는 완전 반대 계절이 목일 테고, 임수 입장에서는 완전 반대 계절이 화입니다. 여러분 안 잊어버리셨죠? 수화가 반대다, 금목이 반대다라는 거 우리 앞에서 여러 번 반복을 했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사유축 금운동을 하는 그 시작에서 간목은 병에 걸린다는 표현은 좀 옳지 않은 것 같고, 병지에 놓이구나, 병의 상태가 되구나. 자, 그리고 신자진 수운동의 첫 글자에서 병화는 병이 되구나. 자, 그 다음 해묘미 목이라는 이 경금의 반대 운동의 시작점에서 경금은 병이 되구나. 인옷을 화운동의 인이라는 어떤 시작점에서 화운동의 시작에서 화수가 반대니까 이 임수가 병지에 놓이게 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병지는 역마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게다가 인신사해 생지죠. 사생지입니다. 자, 그래서 역마성이 크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이런 역마성이 그러니까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집이라든지 이런 어떤 직업적 역마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 다양한 일들을 또 벌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이 양일간의 그 병지는 아직까지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양일간은 아주 그 에너지가 이 병에서 완전 꺾이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에너지가 여전히
있다. 막 강한 에너지는 아니지만, 자, 그러면 병이다. 그런데 에너지가 있다. 그것을 조금 해석해 보자면 병을 이겨내려는 어떤 도전정신. 자, 오랜만에 하니까 필기도 뭐 그러네요. 자, 긍정적인 어떤 마인드, 이런 것이 양일간인데 병지를 가진 사람의 특성이다 라고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한번 볼까요? 자, 목생화. 자, 그 다음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식신들이네요. 병신만 이제 그 편제다, 그죠? 자, 그러면 식신 행위를 탁월하게 한다. 이 월지는 좀 격을 잡을 때도 중요했었다, 그죠? 식신 행위를 탁월하게 하는 것이 이 병지에 놓인 양일간인데, 식신이라는 것은 뭔가를 잘 키우는 것이다, 그죠? 마음을 다해서 잘 키운다. 그러면 마음을 다하니까 뭔가 다정다감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음은 병지이기 때문에 뭔가 과거를 지향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죠? 아까 회상한다고 얘기를 했었다, 그죠? 자, 그래서 상당히 이런 글자를 가진 사람들은 철학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철학적인 경우가 많은데 양간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드러나지 않고, 이 행동은 역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동은 역마를 가지고 상당히 활동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둘게요. 그래서 양일간의 병지는 이렇게 겉으로는 좀 이렇게 활달하고 활발해 보이고 그럴지 모르겠으나, 이 마음속으로는 아주 철학적이고 인생에 대해서, 깊이에 대해서 사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음일간을 볼게요. 음일간은 을정, 기, 신, 개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음일간 같은 경우는 이전 계절에 쓰세요. 이전 계절에 왕지가 병지가 됩니다. 을목 같은 경우는 자수가 병지가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 정화는 묘목이 병지가 되고, 기토도 묘목일 테고, 신금은 오화이고요. 개수는 유금이 병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딱 쓰고 보니까, 자, 수생목, 목생화, 그리고 금생수.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자, 묘, 유가 편인 성분이다, 그죠? 그리고 목극토, 화극금, 이 묘와 오는 편관 성분이다, 그죠? 그래서 편인 편관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음일간은 역마성이라기보다 이 양일간처럼 이렇게 막 도전하는 것은 아니죠. 왜? 좌오묘유 왕지를 깔았잖아요. 그래서 이 역마성이 병지라고는 하지만 이 음일간의 좌오묘유는 좀 정신적인 역마라고 할까요? 그래서 조금 더 철학이라든지 그리고 종교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조금 더 치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편인이란 말이죠. 좌오묘유는 기억나십니까? 생을 잘 합니까? 생을 잘 안 했다, 그죠? 인신사에는 생을 잘했죠. 우리 맨 앞에서 아마 배웠을 건데. 자, 그러면 수생목이 잘 안 돼요. 목생화가 잘 안 된다는 얘기다, 그죠? 그래서 생을 잘 안 한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어떤 이 일간을 생한다는 의미보다 이제 이 편인적인 어떤 특성들, 그리고 이 편관으로서의 어떤 특성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까 양일간의 병지는 에너지가 있었다, 그죠? 자, 인신사해이기도 하고요. 식신활동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 음일간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강하지 않다. 이게 생이 잘 안 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고, 편관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일간의 기운을 이제 극하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조금 예민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좀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뭔가 위축되는 모습,
그리고 기운이 빠지는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런 그 병지들은 이제 예를 들면 간목은 해수에서 장생이거든요. 그러면 이 병지는 장생지와 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4월의 간목, 신월의 병화, 아니면 병신일주, 신월의 무토, 혹은 무신일주, 해월의 경금, 인월의 임수, 아니면 이민일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생지, 그러니까 장생지가 와서 이 병지를 충하게 되면, 자, 장생지도 역마예요. 인신사해로 이루어져 있겠다, 그죠? 양일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생지와 이 병지가 충할 때 상당히 역마작용이 크게 일어난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4월의 간목인데 대운과 세운에서 해수가 왔다. 그러면 뭔가 직장이나 뭔가 이동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음일간, 양일간 봉법으로 월지와의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자, 병의 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고 갈게요. 첫 번째, 내가 아파 보니 알겠더라. 동정심과 양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과거를 회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 뭔가 이게 우울함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고 변덕을 부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음일간일 때 조금 더 해당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세 번째, 뭔가 나 이제 죽기 직전이에요. 그러면 이걸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투혼을 불태운다, 의욕을 뿜뿜 낸다. 자, 이건 양일간의 경우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병에 걸렸다고 해서 똑같이 사람이 반응하지는 않겠죠. 우리 12운성에서 병이라는 어떤 그 인간의 어떤 그 시기, 그러니까 인간의 생로병사에서 병이라는 것을 놓고 이야기할 때 모든 것이 똑같이 해석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병에 걸렸을 때 우울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 의욕을 뿜어내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병을 똑같이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 평화주의자일 테고 병지를 깐 사람은 상당히 대인관계가 원활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갈게요. 자, 봉법으로 보는 일지와의 관계. 자, 간목은 사화에서 병지입니다. 을목은 자수에서 병지다, 그죠? 신금에서 병지고, 묘목에서 병지고, 그 다음 무신, 기묘가 병입니다. 그리고 경금은 해수에서 병지고, 신금은 오화에서 병지고, 인이 병지고 계유가 병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쓰고 보면 갑사 을자라는 간지는 없어요. 무신, 정묘, 병신, 기묘 이런 간지들은 있다, 그죠? 경해, 신오라는 그런 간지는 없습니다. 이게 원로는 만날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간지 덩어리로 만나는 건 없다는 것이다, 그죠? 하지만 이민과 계유가 있겠죠. 그러면 병지를 일지에 깐 일주들은 하면 병신일주, 정묘일주, 무신일주, 기묘일주, 이민일주, 계유일주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정은 화입니다. 화가 천간에 떠 있다. 그러면 특히 이게 일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봉법이니까 이제 일간이다, 그죠? 자, 일간이면 밝아 보입니다. 밝아 보이는데 병지에 놓여 있어요. 자, 그러면 뭔가 겉으로는 막 이렇게 밝지만 이 내면에는 아주 철학적인 사유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다, 그죠? 아, 인생 뭐가 이렇게 밝게 사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특히나 이 신금 같은 경우는 병화 입장에서 편재입니다. 편재면 얼마나 이 발이 넓습니까? 게다가 이 신금 역마성을 가진 편재인데 이것이 병궁에 놓였다. 좀 아이러니하다, 그죠? 그러니까 편재고 역마성이고
그리고 천간에 화일간이니까 밝아 보이고 진짜 노는 거 좋아해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어떤 철학적인 깊이가 있다라는 것이고, 자,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재주가 많을 것이고, 그리고 발이 넓겠죠. 편지인데다가 역마니까요. 그래서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이 묘목이나 유금은 이제 편인 성분이다, 그죠? 편인 성분인데 이게 생을 잘 하진 않죠. 왜? 좌오묘유이기 때문에 생을 잘 해서 뭐 일간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글자는 아니지만 인성이 병지에 놓여 있다. 그러면 진짜 이 죽기 직전이니까 기가 얼마나 뚫려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엄청 잘할 수가 있다. 공부를 잘하고 상당히 머리가 뛰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무신 같은 경우는 식신이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신이 식신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통변할 때 자식, 식신, 이게 여명이면 자식을 역마, 멀리 공부, 유학 보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죠? 무신 같은 경우도 겉으로 묵직해 보이고 그런데 아주 꼼꼼하게 자기 일을 이제 할 수 있겠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평화주의자적인 모습, 그리고 철학적으로 사유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다. 자, 이 묘목은 관입니다. 관성이다, 그죠? 편관입니다. 자, 그러면 이 관이 역마에 놓였다. 관이 역마에 놓였다. 그러면 직장이나 어떤 주거에 대한 이동, 이런 이동성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민 같은 경우는 식신이다, 그죠? 저는 이민 일주들을 봤을 때 상당히 좀 똑똑한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자, 이민 일주는 식신이다, 그죠? 자, 식신이기 때문에 뭔가를 길러내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뭐 선생님을 한다거나 해서 다정하게 이제 학생들을 잘 다루고, 그리고 이민일주 같은 경우는 식신을 깔고 있기 때문에 뭘 이렇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한다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배움에 대한 열망이 강한 것이 또 이민일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병지다라고 해서 이 병을 뭐 단순하게 병이야 이렇게 해석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고, 우리가 12운성을 가지고 또 다양하게 적용하는 것을 공부를 해야 될 건데, 나중에 일주론을 공부를 좀 하게 되면 이 12운성을 조금 더 이렇게 다양하게 통변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십신과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비겁이 병지에 놓였다 라고 하면, 자, 월지나 일지가 특히나 중요했고, 아니면 이제 거법으로 내가 연주에 비겁이 있는데 그 비겁이 병지를 깔고 앉아 있다 라고 했을 때도 이런 케이스에 해당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 그죠? 아니면 월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비겁의 천간이 병지에 놓이게 됐을 때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자, 병지에 놓이면 일단 일간도 병지에 놓이는 거죠. 비겁이 병지면 비견이 특히 병지면 일간도 병지이기 때문에 좀 우울하고 그리고 내면을 파고드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나에게 친구가 있다면 이 비겁은 상당히 어울리는 어떤 성분인 것이다, 그죠? 근데 이 사람들도 동정심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비겁이 병지에 놓여 있다, 나도 병지에 있다, 이럴수록 좀 취미생활도 많이 하고, 그리고 어울리는 것을 조금 더 애써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식상이 병지에 놓였다 이러면 병을 아까 우리 역마라고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자식을 유학 보낸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자, 병지에 놓인 식상이기 때문에 식상이 어떤 표현하는 거였다, 그죠? 그래서 이 표현이 목욕이라든지 관대라든지 아니면 뭐 걸록이라든지 재앙이라든지 이런 데 놓이게 되면 표현력이 엄청 이렇게 강해지겠다, 그죠? 근데 식상이 병지에 놓이게 되면 이 식상의 활동을 하기는 하는데 뭔가 이야기를 할 때 아니면 표현을 할 때
그것이 자신감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력 대비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는 식상,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재성이 병지에 이렇게 들어있다, 그렇게 겁법하고 있다 라고 하면 재라는 건 내가 극하는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그 내가 극하는 그 영역들에 뭔가 자신감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역마이기 때문에 내 영역이 자꾸만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직장이나 아니면 직업 자체의 변동, 아니면 내가 장사하는 공간, 이런 어떤 사업장의 변동, 이런 것을 운에서 해석하기도 하고, 원국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것이 잦다, 변동이 잦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재성이 병지에 놓여 있으면 역시 역마이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투기하는 것, 이런 것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재성이 역마에 놓인 사람들은 교육에 종사한다든지 의료, 아니면 상담, 심리, 이런 할인업에 종사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관이 병지에 들어있다. 그러면 이 관도 막 이렇게 대단히 잘 나가는 관은 아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명예나 지위를 탐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관인데 병지에 놓여 있다면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할인업이다. 그죠? 그래서 뭐 의사, 진짜 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한다든지, 아니면 학문적, 도덕적, 철학적인 그런 어떤 학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교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의료계에 종사한다든지, 그렇게 관을 쓰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인성이 병지에 놓여 있다. 그러면 상당히 머리가 좋고, 이게 막 머리가 잘 돌아가는데 역마의 성분이기 때문에, 자, 이 한 가지를 꾸준히 공부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활용도가 좀 떨어진다. 그래서 뭔가 꾸준한 공부가 필요한데 그런 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성이라는 것 자체가 문서나 어떤 계획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역마에 들어있다라면 어떤 계획에 없던 일들이 글씨가 엉망진창이네요. 없던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 이렇게 운에서 병지가 올 때 해석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죠? 안 쉽습니다. 자, 계속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